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네,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맘때면 뭐 학교나 또 직장 많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취업이 보인다 스튜디오도 3월 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좀 새 단장을 해봤습니다. 좀 힘찬 기운을 담아서 파란색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봄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좋은 소식 그리고 취업 관련된 알찬 정보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마음다짐을 보다 굳건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오리온그룹 계열사입니다. 주식회사 제주 용암수에서 경력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장과 생산팀 사출 파트장, 전기와 소방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부문이고요.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면제자, 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SK네트워크스 주식회사 워커힐에서는 상반기 신입의 호텔리어를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호텔 서비스와 조리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에 직무별 역량을 보유하고 또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서는 DGB 대구은행 전문직을 모집을 하는데요. 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으로 학력과 성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YK 디벨롭먼트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 블루마운틴의 2019년 상반기 분야별로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영어 가능자, 유관 업무 경력자와 기숙사 생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2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청년기획단과 함께합니다. 최하영 학생, 박하연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빵빵 안 하는 거죠? 해야 되나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박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스튜디오를 탁 해단장해서 이렇게 좀 공개를 했는데 두 학생이 봤을 때는 좀 새롭게 달라진 저희 스튜디오가 많이 느껴졌는지 궁금하네요. 하영 학생 어떻게 봤나요? 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환해진 것 같아서 좀 네. 놀랐고 좀 더 한국 직업 방송과 어울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저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네. 방송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하영 학생이 굉장히 또 봄 느낌 물씬 나는 또 의상과 함께 찾아와 줬는데요. 아니, 최하영 학생 오랜만에 봤는데 아, 저는 잠깐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헤어스타일 정말 확 변신을 했네요. 네.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 네. 더 저도 변신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잘랐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본인도 만족을 하는 거죠? 네,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여러모로 오늘 또 저희가 봄 기운을 좀 전해드리고자 새로운 모습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매번 정말 멋진 직업으로 저희들에게 즐거운 또 직업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두 학생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취재하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다가오는 봄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직업은 꽃차 소믈리에입니다. 꽃차 소믈리에. 오, 제가 뭐 와인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요즘은 그 물 소믈리에라고 하죠. 예, 워터 소믈리에도 저는 가끔은 이렇게 들어보고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했는데 꽃차 소믈리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를 말하는 거겠죠, 하영 학생. 네, 저는 평소에 꽃을 좋아해서 꽃꽂이도 즐겨 하고 꽃도 키우고는 하는데 뭔가 색다른 활동을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네. 하다가
알게 된 직업군입니다. 실제로 꽃차 소믈리에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꽃을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 걸로는 지고 싶진 않은데 전 완전히 처음 들어본 직업이네요. 자, 그러면 직접 이렇게 만나본 사실 좀 굉장히 좀 드문 직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꽃차 소믈리에가 비교적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와인 소믈리에랑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소믈리에는 와인의 특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각종 와인의 종류와 맛도 알아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러한 와인 대신에 꽃의 특성과 제다 방법을 익히고 색과 향 그리고 맛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를 꽃차 소믈리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다라는 게 이제 제조할 제자에 차다자를 써서 차를 만드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제다란 차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데요. 찌거나 덕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를 공정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전통 기술을 뜻합니다. 제다는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다의 과정에서 꽃차 소믈리에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좀 꽃 하면 또 봄이고 여러 가지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직업이죠. 꽃차 소믈리에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꽃차 만들고 있어요. 우와,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이요. 저희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동백꽃이 왔는데요. 농장에서 이제 저희한테 올 때는 이렇게 봉오리째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꽃차 소믈리에들은 이 꽃을 하나씩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다 펴준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씩 펴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꽃잎만 가지고 하나씩. 그리고 향도 너무 좋고요. 뜯어버렸어요. 예, 뜯은 거는 실수로 뜯어진 거는 또 꽃잎만 가지고도 차를 우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15시간 이상 이렇게 건조된 꽃이 이제 나왔고요. 이 꽃을 이제 덮어줄 건데, 덮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꽃 자체의 수분만을 가지고 팬의 열로 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덕근 동백꽃이에요. 이 동백꽃이 덮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차 소믈리에 퍼스트 오브 메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미라고 합니다. 네, 꽃차 소믈리에는 꽃차의 재료가 되는 식물의 특성과 제다법을 익히고 꽃차의 색과 향과 맛을 분별 및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건강과 취향에 맞게 꽃차를 소개해주고 음료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푸드 강사였습니다. 로푸드에는 생과일과 야채를 착즙하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클렌징 음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로푸드 클렌징 주스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에 좋은 차도 관심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꽃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로푸드 강사를 접고 꽃차 소믈리에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꽃에 따라 제조 과정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구중구포의 원리로 덮고 식힘을 반복하고 최종 숙성과 향매김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우시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능력에 따라 문화센터 강사나 카페 창업 혹은 식음료 그런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꽃을 제다하는 과정에선 세밀함과 인내력의 자질이 요구되겠고요.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선 다양한 티를 알고 블렌딩하는 티 마스터 지식이 요구됩니다. 꽃차만 가지고는 음료를 만드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저는 목련과 국화차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목련차를 드시게 되시면
기관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국화차는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 또 불면증일 때 드시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숙면을 취하시게 되실 겁니다. 꽃차 소믈리에는 인생 물리에이다. 1년 동안 계절별로 다양한 꽃차를 만들면서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피었을 때 눈으로만 즐겼던 꽃들을 건강에 좋은 차로 만드는 과정은 많은 풍파와 질고를 겪으면서 탄생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과 질고를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향기와 깊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 꽃차 소믈리에는 인생 물리에다 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네, 오늘의 직업 꽃차 소믈리에 VCR로 먼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꽃차 소믈리에라는 게 그렇게 먼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 평소에 좀 국화차 같은 거는 이제 대중에게 익숙한 차가 됐잖아요. 저도 주말에 장미 밀크티를 한번 마셔봤는데 그게 또 꽃차의 일종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청년기획단이 취재를 하면서 이 꽃차를 직접 또 만들어 보고도 왔다고 하는데 체험하는 동안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재밌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제일 먼저 동백꽃 꽃봉오리를 하나씩 피는 체험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꽃잎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VCR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실수로 몇 개 뜯었었는데 되게 동백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몇 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꽃 음료의 색깔에 맞게 플레이팅을 하는데 미적 감각이 필요하더라고요. 만들어진 꽃 음료가 예뻐서 배치만 잘 하면은 예쁘게 플레이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꽃봉오리의 꽃잎을 다 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따로 예쁘게 보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 꽃이 원래 모양을 차 완성되면 하나 잎을 하나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게 펴져 있으면 예뻐서 그런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하영 학생은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웠거나 또 어떤 부분이 또 특별히 재밌었는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꽃을 자주 다루었어가지고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꽃을 어떤 꽃과 같이 조합해서 더 풍미롭게 만들 수 있는지 믹싱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그런지 어떤 음식과 어울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웠지만 박쌤이 꽃차 소믈리에님께서 꽃의 맛과 어울리는 조합들을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제가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꽃마다 다 맛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네, 다 달라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꽃차 소믈리에 직접 만나본 느낌도 한번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꽃차 소믈리에님의 작업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전기 팬과 하얀 천 위에 올려진 꽃 그리고 다도 세트가 제일 먼저 보여서 그런지 전통적인 차를 만드는 직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는데요.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꽃차뿐만 아니라 꽃 액기스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과 향도 요즘 트렌드와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처음 뵀을 때 활짝 핀 동백꽃잎을 다듬고 손질하는 꽃차 소믈리에님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향기로운 곳에서 꽃을 담고 다듬는 과정에서 그 일상이 항상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직업을 또 직접 또 체험을 해봤는데 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연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하영 학생과 다르게 꽃차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체험을 해보니까 장미꽃은 망고 주스와 녹차, 그리고 목련꽃은 오렌지 주스와 우롱차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세미 꽃차 소믈리에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좀 의아했었는데 직접 마셔보니까 세 가지가 잘 조화되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꽃차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꽃이나 차 같이 다른 식품들과도 어울리는지 연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꽃마다 좀 어울리는 맛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 조합도 한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영 학생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꽃차 소믈리에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더 트렌디하고 센스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꽃을 따고 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맛을 내는 여러 꽃들과 믹싱해서 더 화사한 향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꽃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의 향과 맛을 중심으로 어울리는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아마 꽃의 요리사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멋진 표현이네요. 이 꽃차 소믈리에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직업이 뭐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꽃차 소믈리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하연 학생. 네, 저는 일단 꽃차 소믈리에가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부터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 티마스터 협회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꽃차 소믈리에 교육 과정을 들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듣거나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온 레시피를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서 한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먼저 꽃에 대한 공부를 더 깊숙하게 할 것 같은데요. 꽃을 가지고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향이 나는지를 연구해 보면서 저만의 꽃차 소믈리에와 관련해서 공식화를 시켜서 관련 칼럼이나 책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꽃차 소믈리에 좀 체험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서 이 직업은 이런 적성이 좀 어울리겠다,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하연 학생. 네, 저는 꽃차 소믈리에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꽃의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오래 건조시켜줘야 하고 여러 번 덮어줘야 하고 그리고 향매긴 과정까지 해줘야 하더라고요. 꽃차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꽃차 소믈리에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꽃을 돌보는 능력에서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꽃을 자주 만지다 보면 입이 떨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꽃차 소믈리에님께서도 꽃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쁜 꽃이 주 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꽃을 다루는데 세심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직접 또 체험했을 때 느껴지는 매력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매력 있게 다가왔는지 하연 학생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꽃차 소믈리에가 팔색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꽃차가 향과 맛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건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꽃차 소믈리에는 꽃을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팔색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학생은 어떤 부분이 좀 매력 있게 다가왔나요? 네, 저는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잖아요. 네. 그런데 꽃차 소믈리에님께서는 항상 아름다운 꽃을 두 눈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좀 꽃을 좋아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가장 필요한 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꽃차 소믈리에 취재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눈, 코, 입이 정말 즐거웠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련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알싸한 향과 맛이 났었는데 고소한 우롱차를 만나니까 따뜻한 향과 맛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꽃 음료를 제조하면서 맛과 향이 계속 변하는 것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꽃차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아서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직접 만든 꽃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마음껏 즐기고 왔는데요. 박쌤이 꽃차 소믈리에님께서 권해주셨던 블렌딩 티를 마셨을 때 입안 가득 퍼졌던 꽃향이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너무 좋은 꽃향이 제 입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네. 천천히 꽃차를 만들고 또 맛을 보면서 제게 유일하게 여유를 선물해 주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유일하게 여유를 선물하면 어떡해요? 평소에도 좀 스스로에게 많이 여유를 좀 선물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좀 즐겁다. 두 친구 모두 이렇게 좀 정말 즐거운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꽃차 소믈리에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연 학생?
네, 근데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꽃차 소믈리에는 미적 감각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적 감각도 좀 부족하고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원데이 클래스 같이 간단한 취미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체험을 해서 그런지 제가 기회가 된다면 꽃차 소믈리에님께 전문적으로 배워볼 생각이 적극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제가 배워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또 여유를 느꼈던 것처럼 꽃차를 마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 그렇군요. 하영 학생은 늘 좀 이렇게 취재를 하고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꽃차 소믈리에 내가 이제 된다면, 꽃차 소믈리에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은지, 나는 또 어떤 차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그래서 제가 꽃차 소믈리에가 된다면 꽃차 카페를 운영하거나 꽃차 레시피 책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요. 꽃차 소믈리에 체험을 하면서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꽃티백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신메뉴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걸로 꽃차 레시피 책을 내서 좀 더 즐겁게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네, 꽃차를 파는 카페 멋질 것 같은데요.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 제가 꽃차의 엑기스만 먹어봤을 때 굉장히 향이 부드럽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좋은 맛을 가지고 같이 요리나 풍미 있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엑기스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꼭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꽃차 소믈리에 체험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저는 완성된 꽃차를 먹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로즈 음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오묘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재미 꽃차 소믈리에님이 먼저 로즈 음료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위에 망고폼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섞어서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각각 다 다른 맛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각각 다른 3가지 방법으로 꽃차를 즐길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영 학생? 네, 저는 동백꽃을 덮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린 동백꽃을 덮을 때 나던 꽃향이 동백꽃을 덮을 때의 향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박세미 꽃차 소믈리에님께서도 덕후 후 향을 입히면서 꽃의 맛이 결정된다고 하셨었는데 동백꽃을 향 매김을 함으로써 풍미 있는 꽃차가 된다는 점이 신기했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동백꽃을 덮는 향, 저도 참 궁금하네요. 자, 꽃차 소믈리에 오늘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직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직업이 어울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저는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체험을 할수록 꽃차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단순히 꽃을 활용한 음료를 만든다기보다는 하나의 요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꽃의 맛을 잘 느끼는 것 이외에도 꽃이 어떤 식품과 어울릴지 항상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꽃차 소믈리에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요? 네, 저는 꽃을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꽃의 종류도 알고 계셔서 접근이 빠를 것 같기 때문이고 꽃차 소믈리에 직업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꽃을 접해보신다면 일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직업이 사실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꽃차 소믈리에도 좀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하연 학생? 네, 요즘 마시는 음료 하나에도 맛은 물론이고 건강 비주얼까지 고려를 하면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꽃차 소믈리에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엑기스나 티백을 판매하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카페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하영 학생?
네, 저도 하연 학생과 같은 생각인데요. 눈도 즐겁고 건강하게 차를 마실 수 있으니 다양한 연령층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차 소믈리에가 신생 직업인 만큼 꽃차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꽃차나 꽃 음료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친구가 직접 만든 이 꽃음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이 잔에 있는 이 음료가 맞나요? 네, 누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박세미 꽃차 소믈리에님께서 네. 만드신 장미 엑기스를 가지고 만든 꽃차인데 제가 처음에 먹어봤을 때 박세미 꽃차 소믈리에님께서 네. 여태 맛보지 못한 맛이 날 거라고 말씀을 오. 해주셨는데 정말 장미 한 줍이랑 토마토랑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또 말로 표현을 해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이 로즈 에이드 장미꽃이랑 토마토랑 같이 먹는 맛이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렇게 느꼈는데 오. 또 어떤 맛이 날지 네,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이걸 언제쯤 맛을 볼 수 있는지 눈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지도 못한 맛이네요. 이건 정말. 그렇죠. 향이 장미 향이 확 나는데 입에 들어왔을 때는 달달하고 새콤한 맛도 있고 이게 이제 장미 엑기스랑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과 조합을 해서 만든 음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묘한 맛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서 좀 젊은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맛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로즈에이드로 마무리를 하니까 왜 꽃차 소믈리에를 우리 친구들이 눈, 코, 입이 모두 즐거운 직업이라고 한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직업이죠. 제가 로즈에이드를 마셨더니 자꾸 침이 고이네요. 네, 꽃차 소믈리에에 대해서 알려주신 최하영 학생, 박하연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